뭐 오자마자 이제 저랑 김진호 의원님 잠깐 얘기 나눴는데 네. 그동안 선거법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아, 어저께 밤에요. 네. 꿈도 안 꾸고 잘 잤어요. 편안하게. 아니, 사실 정치적인 어떤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힘들죠. 항상 의견이 양쪽으로 다 있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막 그런데, 아, 정말 그 고뇌의 과정을 거쳐서 예.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 너무 마음이 편해졌고요. 네. 뭐 제도적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지만 저는 어저께 제가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그 신년 기자회견 한 날 아, 예,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때 말씀하셨죠. 오늘도 또 나왔는데 또 이제 그날에 나왔는데 아 저는 이재명 대표 어저께 그 태도와 화법을 보고 아 정말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화법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예. 간결 명쾌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얘기를 스토리로 다 귀에 꽂히게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짧은 기자회견 중에 그동안 있었던 그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거, 그렇죠. 권역별 비례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네. 문제, 거기에서 있었던 협상의 맞아요. 그것도 문제, 뭐 이런 얘기하셨죠. 얘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가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리고 그동안 이게 미완성된 이 법안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위성정당을 막지 뭐 방지를 못한 거 그게 이제 미완성된 법안에 대한 것도 사과를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믿고 국민들을 믿고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써준 거긴 하겠으나 근데요. 만약 써주기도 써줬겠지만 이제 그거는 대표의 태도를 보면서 그럼요. 그런 거 쓰죠. 그럼 당연하죠. 그 보좌관 그거 누가 쓸 때는 보좌관도 이게 같이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아, 나 근데 어저께 보고 또 이제 뭐 하여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대표님 마음에 듭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언론 이런 제목까지 뽑았어요. 네.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네네. 아 정말 맞는 말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국민들 볼 때. 아,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자마자 네. 또 그 나오자마자 뭐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서 제도를 뭐 정한다 그런 이런 소리를 얘기했죠, 또. 하는데 네. 아 그렇게 입만 나불나불거리면 당신이 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사방에 이해 집단이 있는 과정에서 이 무엇을 선택하는 고뇌의 결단을 해본 적이 있느냐? 저 선거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선거에 나가면은 좀 겸손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20년 전에 선거에 열린 우리당 들어오자마자 선거에 나갔는데 나가셨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면은요. 저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의리야, 잘났다고 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리돼야 되는 늘 거야. 그러니까 뭐 의리돼야죠. 요새 이제 무릎으로 기어다닌다는 네, 맞아요.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들어주고 기분도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렇게 하고도 안 돼. 또 맞아요. 떨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는 뭐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한 가지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니까 원래 김진애는 항상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막 불쌍하게 여겨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의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인생에서 꼭 해봐야 될 걸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는데 꼭 선거에 나가는 걸 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진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 한 번은 안 나가면서 이번에도 이번에 안 또 나가요? 비대위원장에 네, 네. 그냥 꽂힌 불출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고뇌의 과정을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얘기하는 게 한심하고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이 보수 언론들 지금 이제 공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왜냐 어떤 경우에나 이름을 준 위성 정당이나 맞습니다. 또는 통합 비례 정당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것도 여전히 위성 정당의 네, 성격이 그렇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나중에 이제 뭐 기자회견도 참 잘하셨어요. 한 40분 하신 거에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DJ가 하여튼 남기신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예. 소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얘기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른바 대의와 그다음에 실리. 뭐 우리 실리를 예. 다 견졌다.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뭐 여러 정당이 있는 게 뭐 국회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보다도
사실 표의 등가성 문제거든요. 아니 왜 표를 받은 만큼 표를 의석수를 가져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누구나 어느 정당이나 자기가 의석수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노력하죠.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네, 그건 당연한 네. 거지만 그럼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의석수 더 많이 가져가고 거기다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하냐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예. 표의 등가성 문제. 그다음에 이것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가 그만큼 덜 반영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저 대대로 반영하게끔 노력을 해주는 게 그게 정치의 역할이지.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거를 걱정을 하나도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네. 하여튼 사심들만 가득한. 그러니까요. 정말. 화나시는 짜증나시는 정말. 왜냐하면은요, 저는 뭐 하여튼 간에 그 사심과 이런 것들을 언론이 지적을 해주는데 언론이 그러니까. 지적을 제대로 안 못하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잘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요번 이제 과정 중에도 저도 사실은 이제 바깥에다가 말은 못하지만 마지막에 당원 투표로 한다라는 거에 맞아요. 그 대해서 얘기가 전당원 있었죠. 투표 네, 맞습니다. 그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원들은 자기네들한테 이로운 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말이 많거든요. 보통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예. 전당원 투표라는 걸 또 빌미로 삼아서 하는 맞아요. 경우도 하는 사실이거든요. 경우도 있죠. 예, 그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대표가 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인을 받는 예, 거로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의총에서. 좋다. 예, 의총을 추인받고 예, 맞습니다. 필요하면 전당원 투표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이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의 독재다. 왜 혼자서 결정하느냐.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네. 게 이것도 당신네들은 민주주의를 안 해봐서 그래. 이게 민주주의의 나쁜 점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솔직히 이제 그 최고위원회 안에서도 그동안의 얘기는 병리평으로 많이 쏠려갔습니다.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리를 좀 저거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랬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여튼 참 대표가 그거는 뭐냐면 투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 하기 어려운데 이럴 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책임지겠다. 지도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럴 때 지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준 모습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로서 명확하게 명분과 실리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네. 예.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그럼 의원님 이게 지금 어쨌든 이제 뭐 그 연동형으로 가되 불가피하게 준위성 정당 이런 표현을 쓰셨고 진보 연합 비례 정당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소수 정당도 그렇고 그걸 조율을 잘 해내는 게 이제 숙제인데 의원님 보실 때는 뭐 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함께 참여하는 여러 이제 소수 정당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줄까도 조금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까요? 비례 정당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2020년에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그때 또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정의당하고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때가 10번인가 12번까지인가? 네, 맞습니다. 12번인가까지를 예, 예. 이제 시민 사회에 맞아요. 준다. 네, 그리고 13번부터. 13번. 그러니까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걸 해서 그거는 시민 사회에서 만든 거니까 거기서 시민 대표도 뽑고 그다음에 그 소수 정당에서도 이제 파견을 들어오고. 하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뒷번호는 민주당이 가져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그랬었죠. 정의당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이제 시민 대표 뽑느라고 또 마지막에는 막 검증 시간도 짧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고심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짧은 일단은 첫 번째가 너무 짧은 기간에 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다음에는 거기서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그거 안 안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상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시대 전환 조정훈이 네. 완전 그래가지고 또 뻐꾸기 같은 국민의힘 갔잖아요. 뻐꾸기 같은 친구가 왔다가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 그렇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게 됐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마 이 원칙은 지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러니까 이른바 시민사회 연합이나 아니면은 소수정당한테 주고 뒷번호를 아마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50%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한 그 뭐 정도는 가죠. 20석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가죠.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열린민주당이 세 석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20석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열린민주당에 그때 그렇죠. 세 명 맞아요. 중에 하나였기 한 분이셨죠.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걸 잘 아는데 이제 이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소수정당한테 그냥 나눠주기식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솔직히 검증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본소득당이 확실하게 그렇죠. 뭐 민주당하고의 맞벌이도 다 이제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는 아마 이제 진보당은 저기 이제 이미 의석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는 이제 정의당 지금은 녹색 정의당입니다만 네, 녹색 정의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녹색 정의당은 일단은 등치가 크잖아요. 크죠. 근데 녹색 정의당은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녹색 정의당의 포지션을 봐서는 그 의석수를 만질 수 있는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3%를 못할 가능성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지역구하고의 문제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걸리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용해인 의원하고 같이 하는 맞아요. 거기도 있죠. 거기 3인당도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열린민주당의 잔류 네, 열린민주당이 지금 또 현재,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몇 사람의 정치인들은 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검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정치 세력화까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조국 신당이나 맞아요. 송영길 송영길 신당이나 신당, 거기도 있죠. 뭐 이런 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고 이러는 게 있을 그것도 있죠. 텐데 네. 저는 제가 거기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타협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거 예. 얘기하면 또 뭐 저기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예. 열린민주당에 해본 사람으로서 그랬었죠. 그런 그 당시에. 사람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건 뭐냐면은 예. 당시 열린민주당에서는 예. 저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린민주당이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는 열린 공천이라는 맞아요. 걸 그렇죠. 했습니다. 추천받아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네, 추천을 맞아요. 받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에서 순위 결정을 위한 투표를 또 했습니다. 했고. 그게 열린 공천이에요. 예. 그거 제가 당당하게 1위를 했습니다. 예. 아 시절 좋았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은 저는요. 그 전까지는 8년 동안 정치권에서 완전히 바깥에 바뀌어 있던 계셨죠. 사람입니다. 네, 주로 그렇었죠. 이제 저기 여러 가지 무슨 뭐 전문 활동도 네. 하고 그냥 시민 활동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수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하자면 저기를 한 거예요. 또 영입을 그러니까 한 이제 거죠. 그렇게 한 네, 그렇죠. 거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당을 만든 주도했던 사람들이 선수로 안 나왔어요. 그랬죠. 그게 맞아요. 뭐냐면은 정봉주 위원님하고 손혜원. 네, 위원님이 네. 우리는 안 나왔어요. 나온다. 네, 맞아요.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중요하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이 그래도 우리 이름값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비례대표에 뒷번호라도 가 그러지 있겠다. 않았죠. 그랬으면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예. 그만큼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에 이게 공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느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사람들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뽑아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선수들이 상당히 검증이 돼 있구나. 이런 거를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진애, 최강욱, 그렇죠. 저기 뭐 강민정, 예, 또 김의겸,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다 건진 겁니다. 예, 근데 맞아요. 불행히도 활동을 잘하신 분들인데 그러고 보니까 국회에서. 아, 그렇죠. 네. 우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이제 정말 10달 만에 의원직을 던질 정도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최강욱 위원님은 다른 거 어떤 것도 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원직 이루신 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그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로 의원직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최강욱 위원하고 당시에 황희석 위원 몇 사람들이 그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까지 그렇죠. 온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은순 그 맞아요. 부분도 거기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가능하게 하셨던 게 최강욱 위원의 역할이었고요. 강민정 의원님은 조용하신 것 같지만 교육 전문가죠. 교육됐고 네. 초연하게 그럼요. 입법 활동에 맞아요. 대해서 이런 걸 네. 이런 사람이 진짜 진국인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의겸 의원님, 제가 오늘 왜 제가 지셀지어 할게요. 김의겸 의원님, 저는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맞아요. 한동안하고 부딪히면서 날렸는데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부딪히면서 날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뭐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알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했다면은 말이죠. 이거라 김겸 의원 제가 김겸 의원님이 그 이른바 그 뭐죠 룸바가 아니고 네, 뭐였죠 그랬었죠. 네, 룸살롱인가 뭐 뭔가 아무튼 뭐 거기에서 있었죠. 뭐 술자리 네, 그거 네, 가지고 네,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운운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그럴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김의겸 의원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역할이다. 그리고 그런 걸 하라고 면책 특권이 주어져 있는 거다. 그런 걸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눈치 보고 캐비넷 눈치 보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김의겸 의원님은 이번 또 지난 국감에서 또 이정석 검사, 맞아요. 손윤수, 거기, 예, 뭐 그것도 이정석 얘기했죠.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또 날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 제보도 들어가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보내는 믿어지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딴 분 보면 안 하니까. 안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안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듣고 계시죠? 이번에 군산에 또 출마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열린민주당의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하는 거는 저는 좀 그런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당의 그 각기의 그 사회에서 예. 이른바 앞에 나섰던 사람들이 예. 비례대표로 또 나오는 거가 꼭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가령 저는 용해인 위원에 대해서도 예. 또 비례대표로 나오는 게 국민들 눈에는 절대로 안 좋아 보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용해인 의원님 저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용해인 의원님 국회에서 필요한 보물입니다. 그것도 맞는 그렇지만 연거푸 비례로 나오는 하는 거에 거.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 왜냐면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다음에 가령 예컨대 정치 세력만 믿고 여태까지 저기 해왔던 사람이 이름만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유명세만 믿고 갑자기 나오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정의당 케이스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뻐꾸기만 하다가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걸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당원 투표나 가령 뭐 저기 국민 선거인단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라는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휘둘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저 공론 그 배심 문제 예. 그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한 500명이나 예. 왜 비례대표 저기 하듯이 예. 한 500명이나 한 700명 정도를 저기를 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내는 건 당에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후보 순위까지는 아니고 예. 후보를 내는 거는 맡기고. 당에다가 맡겨야 돼요. 예. 그것까지 막 저기 하면은 그렇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알아서 하고. 저걸 하고 예.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는 거 예.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여기 공론 공론 뭐 배심원단 배심원단위원. 예. 통합 비례 공론 수기 배심원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거 다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들 이 사람이 나가면 우리한테 표가 그러니까. 들어올까 이미지가 좋아질까 막 이런 거 다 고민하고 이 사람 나중에 우리 배신할 사람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아마 국민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한 가지 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덧붙이면 사실은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국정 운영의 심판, 윤석열 심판이죠. 심판이니까 네. 최소한 민주당 뭐 지역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정당은 네. 그 심판에 함께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 그런 건 확실한데요. 그러다가 또 다 검사, 그럼 안 판사, 되지. 변호사만 들어오면 아니, 어떡해. 안 돼. 난 큰일 납니다. 저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다. 법률가들만 잔뜩 들어오면은 그거면은 안 정말 돼요. 국회가 안 되고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뭐냐면은 가치관과 가치관. 철학과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분야와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걸 국회의원은요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렇죠. 게 굉장히 국민의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치력도 필요하고 어휘력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또 뭐 잘생긴 최진봉 교수님처럼 잘생기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예. 참 신뢰도 있고 착할 것 같고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예. 떡볶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스펙도 어느 만큼은 중요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중요하죠. 제 국민들은. 스펙도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그렇게 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정치인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제목이 그건 아닌 것 아닙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예. 그리고 뭐 시민사회 활동만 했다고 좋은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갑자기 유명해졌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냐면 요새는 아주 의심병에 도졌어요. 나 그런 사람들 보고 속아다 보면 너무 속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저기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비례연합정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말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면은 좋은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국회에 들어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참 많습니다.